김수영의 풀이라고 해놨고요. 수영이 아저씨 60에서 70년대에 현실 참여시 쓰던 분이다. 현실 참여시 쓰시던 분이다 라고 확인. 외부적 시련에 굴하지 않는 외부적 시련에다가 세모 뭐냐? 비, 동풍, 바람 등등등 풀에 대조되는 시어로서 풀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혹은 시대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민중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또 어떤 책에서는 이 바람을 나쁜 놈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왼쪽으로 보죠. 풀의 끈질긴 생명력,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민중을 풀에 비유한 표현은 엄청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민트 초코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고요. 풀과 바람 대조됩니다. 눕다와 일어나 대조되고요. 울다와 웃다도 대조됩니다. 대립적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유사한 식구의 반복, 리듬감 형성하고요. 일상적 시어와 단순한 형태로 시 자체가 와 어렵다 그런 게 1도 없어. 그래서 빠르게 확인이 된다. 시작하죠. 풀이 눕는다. 풀, 민중이 눕습니다. 여기까지 괄호 소극적이야. 피동적이지. 나약해. 누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누워서 우는 거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서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 6, 70년대 생각하면 독재 권력.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어떻게? 드디어는 그냥 결국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겠네. 결국 울었습니다. 날이 흐려서 절망적인 상황이죠. 더 울다가 다시 누웠어. 눕고 싶어서 누웠어? 아니 바람과 비가 몰려와서 누워졌어. 그래서 다시 누웠다. 민중에게 가해지는 시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풀은 수동적이에요. 저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나약하다라는 말을 추가로 더 써드린 거고 풀이 눕는다. 어머 옆에다가 땡땡 여기 위에 똑같은 행이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쓸 거야? 시행의 반복. 선생님 눕는다, 울었다, 누웠다 이런 식으로 평서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잘 찾았어. 평서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요. 역시 반복 뒤에는 운율 형성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풀이 눕는다. 그런데 어떻게 누워?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빨리 누워. 빨리 울어버려. 그리고 먼저 일어나. 어머,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왜냐?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능동적 주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수동적인 풀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확인. 그러나 앞에 요 정도 말 넣어주면 어떨까? 여전히 날은 흐리고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립니다. 부정적 현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습니다. 더 이상 누울 데가 없을 때까지 민중을 억압하는 힘이 더 거세집니다. 라고 하고 아무리 누워도 발밑까지 누울 수는 없어 라고 해서 학교쌤에 따라서 얘를 역설로 봐야 한다 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네 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그러니까 저항 한번 해본다는 얘기지.
바람 분다고 곧바로 눕지 않았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삶을 견뎌본다는 얘기죠.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살펴봤더니 바람보다 늦게 먼저 눕고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먼저 울고 웃고 대꾸 대꾸 그리고 이 두 줄씩 묶어도 역시 대꾸. 다음 누워요 일어나 대조. 울어도 웃는다 대조. 방금 읽은 이 네 줄에서는 대꾸도 있고 대조도 있습니다. 바람보다 먼저 웃습니다. 끈질긴 생명력도 있고 풀은 긍정적이고 너그럽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라고 했지만 뒤에 말이 그래도 다시 일어나 웃는다. 요 말이 생략되어 있군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거든요. 과거에서 현재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앞에 1년 과거, 2년, 3년 현재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두 줄 확인해 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쓰러지고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서 눕고 수동적이었었다가 능동적으로 되고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대조의 기법을 활용해서 풀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해 준다. 밑에 내려오죠. 풀과 바람의 대립, 유사 대꾸와 유사한 식구의 반복,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나약하고 수동적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능동적 존재가 되고 점층적으로 어떻게 의연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굳이 표시하자면 소극적이었었다가 능동적이고 의연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풀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 민중,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 독재 권력이나 외세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2학년 학생들이 쓰는 해냄 출판사에 보면 시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풀을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다음 바람, 비를 몰아와. 그래서 누워서 시들어서 울고 있는 풀을 살리는 긍정적인 존재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 여기까지 확인해 두면 좋지. 역시 학교쌤이 말씀해 주시면 기억해 두고 아니면 냅둬. 하지만 물어보지 않고도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요. 풀을 살리는 존재로 바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석은 뭐 자기들이 다 하는 거니까 라고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풀의 상징적인 의미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있냐? 풀을 민중의 모습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 결국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적인 인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라고 됐고 그 다음 밑에 것들 상징적인 의미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어쨌든 풀은 수동적이었다가 능동적인 걸로 태도를 바꾼다 라고 확인. 드디어 결국 눕습니다 정도 되겠고요. 다음 밑에 요 정도는 기억해 둘게요. 이성부라는 아저씨가 벼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벼도 민중입니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어서 삽니다. 민중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여기에서 햇살이 시련이야. 풀에서는 바람이 시련이었었는데 벼에게는 햇살이 시련이야. 깊어서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서로 의지한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을 보아라. 서로 의지하면 민중은 결국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잘려져 있지만 이 뒷부분에는요, 벼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장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풀과 마찬가지로 벼도 의인법 쓰여 있습니다. 라고 확인까지 해 놓으면 된다. 됐고, 이 시에 나와 있는 벼의인화, 공동체의식,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민중, 풀하고 비슷해요. 다음, 햇살은 시련을 나타냅니다. 라는 것 확인됐고, 하지만 이 시에서는 민중의 강한 생명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연대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민중의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풀은 우리 함께 이런 뉘앙스는 또 별로 없어. 그 정도는 확인. 차이점. 윗글 가와 달리 보기는 어쩌고 이런 말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 주자. 됐을까요? 일단 정치.